알람 소리는 언제나 비명처럼 들립니다. 새벽 6시 반.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방 안에서 민수는 무거운 몸을 일으킵니다. 옆에서 곤히 자고 있는 아내와 두 아이의 숨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평화로운 소리가 민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책임감의 무게로 다가옵니다. 거실로 나와 물 한 잔을 마시며 그는 오늘도 스스로에게 주문을 겁니다. 오늘도 죽은 듯이 버티자. 나 하나만 죽으면 우리 가족은 산다. 지하철 안은 이미 발 디딜 틈 없는 지옥철입니다. 사람들의 어깨에 치이며 민수는 핸드폰 속 가족 사진을 봅니다. 지난 주말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놀던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 행복한 기억조차 잠시뿐입니다. 회사 정문에 들어서는 순간 숨이 턱 막혀오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싸늘한 공기가 피부를 스칩니다. 박 차장의 자리는 이미 채워져 있습니다. 그는 민수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서류 뭉치를 책상 위로 던집니다. 종이 끝이 민수의 뺨을 스치고 지나가지만 민수는 고개를 숙일 뿐입니다. 박 차장의 목소리가 사무실 정적을 깨고 울려 퍼집니다. 너는 도대체 머리에 뭐가 들었길래 일을 이따위로 하냐는 비아냥이 쏟아집니다. 주변 동료들은 못 들은 척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 침묵이 민수를 더 외롭게 만듭니다. 점심시간조차 민수에게는 고문의 시간입니다. 박 차장은 민수를 따로 불러내어 밥을 먹으면서도 인격 모독을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대리밖에 못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며 묻습니다. 민수는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힙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는 밥을 억지로 밀어 넣으며 그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 아이의 유치원비가 이 한 숟가락에 달려 있다고. 내 아내의 웃음이 이 비참한 식사 시간에 달려 있다고 말입니다. 오후가 되면 괴롭힘은 더 노골적으로 변합니다. 박 차장은 민수가 작성한 기획안을 읽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다시 써오라는 말 한마디면 양반입니다. 그는 민수의 부모님까지 들먹이며 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기본이 안 되어 있냐며 선을 넘습니다. 민수의 주먹이 책상 밑에서 부르르 떨립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맺힐 것 같지만 그는 입술을 꽉 깨물고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업무 지시가 아닙니다. 명백한 살인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는 영혼의 살인입니다. 박 차장은 민수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희열을 느끼는 것처럼 보입니다. 민수는 화장실 변기 칸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한참을 서 있습니다. 거울 속의 남자는 자신이 알던 청년 민수가 아닙니다. 눈동자는 생기를 잃었고 어깨는 굽어 있으며 얼굴에는 패배감만 가득한 낯선 중년의 남자가 서 있을 뿐입니다. 퇴근 시간이 지났지만 아무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박 차장이 자리에 앉아 쇼핑몰 페이지를 뒤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오늘이 둘째 아이의 생일이라는 사실을 떠올립니다. 케이크를 사가겠다는 약속, 아빠가 일찍 가서 같이 저녁 먹자는 약속이 머릿속을 스칩니다. 하지만 박 차장은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데이터 정리를 시키며 오늘 밤 안으로 끝내라고 명령합니다. 민수는 차마 못하겠다는 말을 내뱉지 못합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은 민수는 모니터 불빛에 의지의 숫자를 두드립니다. 눈이 침침하고 뒷목이 뻐근해옵니다. 그때 핸드폰 진동이 울립니다. 아내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입니다. 여보, 아이들이 아빠 기다리다 잠들었어. 케이크는 내일 먹자. 고생 많았어, 사랑해. 민수는 그 문자를 보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립니다.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입을 막은 채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합니다. 그는 자신이 쓰레기 같다고 느낍니다. 가족을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정작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박 차장 같은 사람에게 저당 잡힌 채 살아가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한심합니다. 책상 위에 놓인 사표, 봉투를 만지작거립니다. 하지만 다시 지갑을 열어봅니다. 지갑 속에는 아파트 담보 대출 이자 납입일과 신용카드 결제일이 적힌 쪽지가 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사표를 꺼내려던 민수의 손을 억누릅니다. 다시 자리에 앉아 자판을 두드리는 민수의 뒷모습 위로 나레이션이 흐릅니다. 대한민국에서 30 중반의 가장으로 산다는 것은 자신의 자존감을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과 맞바꾸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박 차장의 폭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일 아침 아이들이 먹을 우유가 떨어지는 것이고 아내가 공과금 고지서를 보며 한숨 쉬는 모습입니다. 민수는 그렇게 어둠 속에서 스스로를 죽이며 내일의 생존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박 차장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수위를 높여가고 민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뜨거운 것이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분노일 수도 있고 생존을 위한 마지막 몸부림일 수도 있습니다. 지옥 같은 하루가 끝나고 집으로 향하는 막차 안에서 민수는 결심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다고. 이제는 선택을 해야 할 시간이라고 말입니다. 어두운 밤거리를 걸어가는 민수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집니다. 내일은 오늘과 다를까요? 아니면 더 지독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가장이라는 이름의 십자가를 진 남자의 고독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민수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가 더 이상 어제의 민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밤새 작성한 보고서를 들고 선 민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박 차장은 보고서를 훑어보지도 않은 채 민수의 발 밑으로 던져버립니다.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지는 소리가 마치 민수의 자존심이 부서지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박 차장은 너 같은 놈한테 월급을 주는 회사가 자선단체인 줄 아냐며 비아냥됩니다. 사무실의 공기는 얼어붙고 민수는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굽혀 종이를 한 장씩 줍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민수의 가슴 안쪽 주머니에 들어있던 하얀 봉투가 툭 튀어나옵니다. 어젯밤 눈물을 흘리며 써내려간 사표입니다. 민수는 사표를 꺼내 박 차장의 책상 위에 던지는 상상을 합니다. 당장이라도 이 지옥 같은 곳을 벗어나 평범한 공기를 마시고 싶다는 갈망이 온몸을 지배합니다. 하지만 그 찰나의 순간 민수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환상들이 발목을 잡습니다. 이번 달 결제해야 할 첫째의 영어 학원비와 둘째의 유치원 특별활동비, 그리고 거실 벽에 붙어있는 아파트 담보 대출 상환 계획표가 떠오릅니다. 사표를 쥐려던 손가락에 힘이 빠집니다. 민수는 박 차장의 구두 끝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을 내뱉습니다. 점심시간 민수는 옥상에 올라가 찬바람을 맞습니다. 주머니 속 사표 봉투는 구겨진 채로 다시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동료들이 웃으며 커피를 마시는 소리가 멀게만 느껴집니다. 민수는 생각합니다. 과연 내가 참는 것이 가족을 위한 최선일까? 아니면 내가 망가지는 모습이 가족에게 더 큰 상처가 될까 하는 고민입니다. 하지만 퇴근길에 걸려온 아내의 밝은 목소리에 민수는 다시 가면을 씁니다. 오늘 보너스라도 받을 것 같다며 거짓말을 하는 민수의 눈에는 자괴감이 가득합니다. 가장이라는 이름은 때로 지독한 굴레가 되어 민수의 입을 막고 발을 묶어버립니다. 지옥 같은 일상이 반복되던 어느 날 사무실에 묘한 기류가 흐릅니다. 박 차장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대형 프로젝트에서 치명적인 자금 누락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박 차장은 사색이 되어 자신의 실수를 덮을 희생양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타겟은 역시나 가장 만만한 민수였습니다. 박 차장은 민수를 불러 모든 서류를 내가 검토하지 않았냐며 큰 소리를 칩니다. 억울한 누명을 씌워 민수를 해고하고 사건을 종결지으려는 속셈이 빤히 보입니다. 민수는 이제 벼랑 끝에 선 기분입니다. 하지만 박 차장이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민수는 지난 수개월간 박 차장의 폭언을 견디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지시사항을 녹음해왔고 수정 전의 원본 데이터들을 개인 외장 하드에 따로 보관해왔습니다. 박 차장이 데이터를 조작하라고 지시했던 메신저 대화 내용까지 모두 저장되어 있습니다. 민수는 박 차장이 자신을 범인으로 몰아가는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동안 조용히 자신의 증거들을 정리합니다. 박 차장의 오만함이 스스로의 목을 조르는 덫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날이 다가옵니다. 감사팀에서 조사가 나오고 박 차장은 당당하게 민수가 공금을 유용하고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허위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민수를 향한 동료들의 시선이 싸늘해지고 민수는 잠시 눈을 감습니다. 그동안 당했던 수많은 멸시와 인격 모독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이제는 반격할 시간입니다. 민수는 가방 속에서 외장 하드를 꺼내
감사팀장의 노트북에 연결합니다. 화면에는 박 차장이 차마 예상치 못했던 진실의 기록들이 하나둘씩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회의실 안의 정적은 박 차장의 비명 섞인 변명으로 깨집니다. 화면에 뜬 녹취 파일에서 박 차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민수에게 비리를 강요하고 부모를 욕하며 인격을 짓밟던 그 생생한 음성들이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박 차장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하고 감사팀장의 표정은 험악해집니다. 민수는 그동안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박 차장을 똑바로 응시합니다. 박 차장은 당황하며 민수의 멱살을 잡으려 하지만 민수는 그 손을 가볍게 쳐냅니다. 민수의 입에서 지난 10년의 울분이 터져 나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지만 송곳처럼 날카롭습니다. 당신이 나를 인간으로 대하지 않았을 때도 나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며 참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내 가족의 생계까지 이협하며 나를 범죄자로 만들려 했다는 민수의 사자우가 회의실 벽을 때립니다. 민수는 박 차장이 던졌던 서류 뭉치를 그대로 집어 박 차장의 발밑에 던져줍니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있어야지. 왜 내 책상 위에 있었냐는 민수의 말에 박 차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바들바들 돕니다. 사무실 밖으로 나온 민수의 걸음걸이는 당당합니다. 뒤에서 박 차장이 끌려 나가는 소동이 벌어지지만 민수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리에 앉아 짐을 정리하던 민수는 갑자기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합니다. 그것은 통쾌함이라기보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자신을 지켜냈다는 승리감에서 오는 헛웃음이었습니다. 동료들이 다가와 사과와 축하를 건네지만 민수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일 뿐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골마 터졌던 상처들이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씻겨 내려가는 기분을 느낍니다. 사건 이후 회사는 박 차장을 해고하고 민수에게 파격적인 승진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승진은 달콤한 유혹이지만 이 회사가 자신에게 준 상처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사표 봉투를 다시 꺼냅니다. 이번에는 절망에 빠져 쓴 사표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선언입니다. 민수는 퇴직금과 위로금을 챙겨 회사를 나오기로 결정합니다. 누군가는 무모하다고 하겠지만 민수의 얼굴에는 생전 처음 보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회사를 나서는 길, 노을이 지는 하늘이 무척이나 아름답습니다. 민수는 양복 상의를 벗어 어깨에 걸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걷습니다. 그동안 잊고 지냈던 세상의 색깔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길가에 핀 작은 꽃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이토록 소중한 것이었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민수는 집 근처 케이크 가게에 들러 가장 크고 화려한 케이크를 삽니다. 오늘은 아이들과 약속했던 진짜 생일 파티를 열어줄 수 있는 날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수를 아이들이 달려와 안깁니다. 아내는 민수의 얼굴을 보고 평소와 다른 기운을 느낍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는 아내에게 민수는 그저 웃으며 말합니다. 이제 아빠랑 저녁 매일 같이 먹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4인 가족의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웁니다. 민수는 깨닫습니다. 가장의 무게는 가족을 위해 죽어라 버티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웃기 위해 자신을 지켜내는 것임을 말입니다.